예. 우리가 그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지음이라 그러죠. 그 배가 절현이라는 고사성언에 의하면은 그 배가라는 검문고를 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물에 관해서 치면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소학이 자기 친구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소학이라는 친구가 또 듣고는 야 강물이 콸콸콸콸 흘러가는 소리 같구나. 또 이 배가가 산에 대해서 검문고를 치면은 아 우뚝 솟은 게 뭐 백두산처럼 느껴지는구나. 뭐 이렇게 자기의 그 검문고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죽어버렸을 때 더 이상 나의 검문고를 들어줄 사람이 없곤 해서 그 자기의 검문고 줄을 끊어버렸다. 그래갖고 끊을 절자를 써서 배가절현 이렇게 고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두 사람 간의 지음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착착 알아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착착 통한다 아닙니까? 연애 시절 정말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뭐 요새는 보니까 서로 이익을 위해서 사랑을 한다 하는데 그런 이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는 아무래도 서로가 지음의 관계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지음의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 버립니까? 분별심과 차별심이 들어간다. 니는 어떻게 남들보다가 뭐 못해주느냐? 너는 어떻게 해서 남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등등 차별심과 분별심이 그 두 사람 간에 인기 들어옴으로써 서로 마음과 마음을 알아주는 지음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정말 그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지음 관계가 돼서 마음이 편하고, 비록 부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에 동호회 같은 데도 더 가보면은 저 사람보다가는 이 사람이 더 나와의 지음 관계다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왠지 저 친구랑 만나갖고 소주 한잔 나누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굳이 뭐 많은 말을 안 해도 많은 말을 나눈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동창회 나가도 그렇게 하나요. 동창회 나가도 지음 관계가 있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이 공안이라는 게 우리가 그 화두, 공안 이런 거 하는데, 이 공안을 이렇게 보면은 그 공안을 제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우리가 뭐 깨쳤다, 공안을 나는 깨쳤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마도 뭐 또 어떤 사람은 그 공안에 무슨 답이 있느냐, 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안을 제시한, 오늘 예를 들면은 그 배감록 86칙의 오늘의 주인공이 그 운문입니다. 이 운문선서가 운문종을 만들도록 그 달마대사 이후로 중국의 선불교에 5개의 종파가 생겼는데 그 중의 한 파가 운문입니다. 운문파가 생겼고 그 동산이 만든 무슨 파입니까? 양계동산과 그 동산파, 그리고 이쪽에 밑중이라서 법안, 이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 위에 올라가면 그 최고 대장이 정원행사죠. 정원행사와 정원행사 위에 올라가면 해능인데, 해능에 아주 유명한 제자가 둘 있는데 하나는 정원행사고 하나는 남학해양이다 아닙니까? 그 정원행사 밑에 석두, 저쪽에 남학해양 저쪽에는 그 마조,
그 마조 저쪽 편의 사람들은 그 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평상시입니다 하는데,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꽤 고차원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굽니까? 운문. 오늘 그 주인공이 운문인데, 운문이 이제 그 대중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들은 각자가 다 강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강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늘 사용도 하고 하는데, 이 강명을 보려고 하면은 깜깜하고 볼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이 강명을 볼 것인가 하고 대중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운문의 특징이, 운문이 우리가 잘 운문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 내가 지금부터 15일 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앞으로 15일에 대해서 한번 일러보라. 이 운문은 그 대중들 앞에 질문을 던져요. 근데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운문 밑에도 그 깨친 선사들로부터 해서 갓 들어온 스님까지 다양하게 쫙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문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운문은 자기가 질문해 놓고는 거기에 자기가 답을 해요. 그럼 그쪽에 남악해양 그 밑에 마조 밑에 백장, 항백, 임재 선사도 이 법당에 올라와갖고 무의진인을 찾아보시오 이랬거든. 무의진인을 찾아보시오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어느 스님이 무의진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딱 물어보는 그 순간에 임재 선사가 말하는 무의진인이 모양과 이름이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 누굽니까? 해능 밑에 남악해양이 쭉 찾아왔을 때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이렇게 딱 물으니까 답변을 못 했어. 그리고 한 8년간을 자기 혼자 가서 어디서 온 물건인가를 참고를 했겠죠. 그리고 다 깨쳐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해능이 또 물어봤어요.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하니까 그때서야 남악해양 하는 말씀이, 어디서 온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이름도 없는 것을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나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라. 부처님도 그랬잖아. 부처를 부처라고 말하면 이미 부처가 아니다.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름은 그냥 이름은 부처요. 내가 견성했다. 저는 늘 잘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면 나는 남산에 있는 큰 스님, 백원 스님으로부터 견성을 했어. 그리고 우리 큰 스님으로부터 나는 인가를 받았어. 우리 큰 스님이 내보고 이제 쪼매난 뺑아리가 한 마리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견성한 거야. 견성했다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이 견성이 뭔데? 이름이 견성이다. 이름이 견성일 뿐이지. 그거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것을 말로 어떻게 표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름이 견성이다 이러면. 그래서 내가 이름 하나 지어놓고 내가 견성을 했다. 성불이 뭡니까? 늘 잘하는 말이 수박 맛이 어떻습니까? 수박 맛이 어떤지 설탕 맛이 어떤지 말하라 하면 말할 수 있습니까? 먹어보라. 네가 먹으면 안다. 네가 수박을 먹고 이 한 자리에서 내가 수박을 한 조각이 먹고 또 너도 한 조각이 먹으면은 수박 맛에 대해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수박 맛이 어떤지 하면 그냥 고기 맛 끄떡끄떡해도
서로가 이해된다니까. 그게 지음 관계가 되는 거죠. 지음.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 왜? 쥐 먹어본 수박이나 내가 먹어본 수박이나 한 수박에서 또 그 한 쪼가리 쫙 잘라갖고 나눠 먹었는데 그 맛이 다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견성했다 하면 견성이 뭔데 하지 묻지 말고 니도 내처럼 견성하면은 견성했다는 말이 그냥 그 뜻을 안 물어도 내가 견성했다 하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그렇지 나도 그랬어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지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공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운문이 강명을 찾으라 뭐 이렇게 무의진인을 찾으라 뭐 같은 이야기. 그래서 무의진인이 뭡니까? 강명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아무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업과 산문이니라. 더 어려운 게 부업과 산문. 부업, 산문. 그럼 저도 이제 부업과 산문을 하길래 도대체 부업과 산문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일단 이렇게 분별심으로 한번 나눠보니까 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다. 부업도 들어왔다 나가는 거고 산문도 들어왔다 나가는 거고. 그러면은 그 부업과 산문의 차이는 뭐냐? 뭐 법당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부업은 뒤에 있고 산문은 앞에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절에 가려고 하면 산문을 지나서 불전에 들어갔고 불전 뒤에 보면 뭐 식당도 있고 그 부엌이 있다 아닙니까? 일렬로 저기 있다 이거. 그렇지만은 일렬로 있지만은 각자가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운문은 그 얼토당토 않게 뭐 부엌과 산문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부엌과 산문이 뭐냐. 거기에 집착이 일어나 버린다. 그러니까 운문이 한마디 더 했어요. 좋은 일도 없는 것보다가 낫다. 이렇게. 좋은 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 조주선사가 이제 법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스님 하나가 뭐 아주 정성껏 예불을 올리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주선사가 주장자로 그 예불 올리는 그 스님을 한 방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선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자기한테 뭔가 깨침을 주기 위해서 자기한테 한 방 때렸다. 그래서 그 스님은 아주 공손한 마음으로 하는 스님, 그 부처님한테 예배를 올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하니까 그 조주선사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한마디에 아마 안 깨쳤겠습니까? 다 깨쳤지. 그것은 이 조주선사나 운문선사가 한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좋은 일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란 게 뭡니까? 좋은 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좋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좋다. 이러면은 이런 천하의 불로자 같은 놈하고 욕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암이 걸려갖고 또는 또 오세 가니까 뭐 원숭이 그것도 걸려있고 뭔가 그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 괴로움에부터 벗어나서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이 좋다는 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뭐 안 좋은 거잖아요. 어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어제 이준석이가 우회되는가? 당대표로서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잘리는가 안 잘리는가? 아이고 너무 궁금해서 7시부터 회의가 시작돼 갖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도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 각종 뭐 유튜브도 듣고 뉴스도 막 인터넷상에서 들어봤는데 7월 7일로 연기됐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JTBC인가 거기에 이제 이준석이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 3시간 전에 나와서 그 앵커랑 둘이 대담을 하는데 이준석이는 자기가 참 억울하다. 뭐가 억울하냐?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 자기가 이 말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의 본뜻을 왜곡시켜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이준석이는 국민의힘 당대표다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고, 그 당시에 그 말을 할 때 윤석열이는 외부의 당에 들어오지 않는 외부의 사람이 되거라. 그래갖고 만약에 당대표로서 자기 당의 후보와 밖에 있는 윤석열과 경선을 해갖고 자기 당 후보가 지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과정은 속 빼버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갖고 자기가 곤혹에 치렀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본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뭡니까? 거기에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내가 분별심이 들어가고 거기에가 내가 차별심이 들어가 있다. 나쁘다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분별심과 차별심이 내 가치가 들어가 있다. 가치라는 건 달리 말하면 분별심과 차별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가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좋다 해서 그것이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죠. 내가 싫다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싫어하는 건 아니죠. 뱀이 대부분의 사람은 싫어하지만은 뱀이 영양제로 잘 쓰이고 있다. 보신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럼 보신용으로 하기 위해서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 뱀이 보물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일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 없다는 것은 뭡니까? 분별심이 없다는 거예요. 선에서 어둠 속과 밝음. 밝음은 차별심을 이야기하던 거예요. 어둠은 다 어두우니까 다 똑같잖아. 그건 평등심. 이런 선에서 요구하는 용어들을 좀 알아야 이 원문이 말하는 강명을 찾으라 했을 때 그 강명은 무엇이냐? 아이고. 강명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견소, 자신의 본래 면목. 우리는 자기 안에 법당을 갖고 있다. 법당 속에는 부처님이 있다요. 우리는 각자가 법당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열반에 드실 때, 아이고 법당이 무너진다. 법당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막 자기 살고 있는 법당이 무너지는 줄 알고 막 기둥 들고 난리났다. 그게 아니고 그 돌아가시라는 그 스님의 마음속에 있는 법당, 마음속에 있는 법당이 견성, 성볼, 강명, 이름이 어떻게 붙인데 그겁니다. 그것을 찾아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찾아보려고 보니까 안 보여요. 보려니까 안 보여. 아니 우리가 지금 공기를 마실 때 우리가 지금 공기를 마신다는 의식을 안 하고도 숨을 쉬고 있다 아닙니까?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마셨다가 내버리다 아닙니까? 조금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게. 그럼 우리 공기가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죠. 우리는 공기 속에 살고 있다요. 그러면 참나가 왜 안 보입니까? 참나 속에 살고 있으니까 참나가 안 보이죠. 그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을 볼까요? 그 물고기 눈에 물이 보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물고기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왜? 물 속에 있으니까. 우리 참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참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참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못 보는 것을 왜 봤다 그러냐?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체득해서 본 거예요. 체득했다.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오안이 있다며. 오안. 천안통 무슨 통 해서 갖고
유관, 뭐 불안,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한과 육신통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견성한다는 것은 오한과 육신통을 얻는 것을 견성인 줄 알았어요. 오한과 육신통은 눈에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견성, 자신의 본성을 찾는다는 것은 이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인고 했을 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강명을 찾으시오. 무의진인을 찾아보시오. 그냥 체득하는 거지. 체득으로 보는 거지. 육안으로 또는 심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안이나 육안으로 모양과 이름을 지어놓고 그것을 보고자 한다면은 깨달음하고는 천리 먼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속에 들어있어서 공기를 보지 못하고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강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강명을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체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깨달음, 이때가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통해서 강명을 볼 수 있고 견성을 할 수 있고 이 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